어떻게 해서 색깔이 나타나는가 하는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것은 특정 빨주노초 파남보에서도 제가 빛이 이렇게 전부 다 합해지면 하얀색이지만 각각 분리하면 색깔이 나타. 우리 사물에는 모든 게 색깔이라는 게 있죠. 그것은 특정 어떤 그 구조 물질이 이제 이렇게 존재하고요. 뭐 금속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물질이 있으니까 거기다 특정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특정 성질을 갖고 있다. 그래서 빛이든 모든 것을 부딪힐 때 그것이 색으로 나타나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어두운 계통이면 빛이 이렇게 흡수를 보면 검은색 이렇게 우리가 안막 치잖아요. 안막. 빛이 거기 흡수돼서 하나도 빛이 안 통하죠. 그런 것처럼 해서 안막을 치거나 좀 불투명하게 하면 통과될 수 있는 것만 통과되거든요. 통과될 수 있는 것만 통과되는데 나머지는 다 흡수가 되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특정 어떤 물질이 각각의 고유의 성질과 음, 금속에도 모든 성분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이제 빛이 부딪히든지 하면 색깔이 그렇게 나타내버립니다. 우리 세계 모든 것이 사물에 다 다르게 보이는 것은 그것이 뭐 약간 어두운 계통을 갖고 있느냐 또는 밝은 계통을 갖고 있느냐, 어떤 성질이나 성분을 갖고 있느냐, 물질을 그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의 눈 색깔이 다른 주된 이유를 볼게요. 네, 홍채에 있는 멜라닌 색소의 양과 분포 때문이다. 그래서 이 색소가 약간 흑갈색을 띠고 있어요. 흑갈색을 띠고 있는데 약간 어두운 계통이죠. 이 색소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적으면 약간 밝은 눈빛이 되고 밝은 색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어두운 계통이 됩니다. 멜라닌 색소의 양이 많으면 짙은 갈색이나 검은색이 됩니다. 피부에도 그러겠죠. 그래서 이 색소이 많으냐 적으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따라서 갈색이나 검은색이 된다. 적으면 파란색, 녹색, 옅은 색을 띠게 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글만 봐도 이렇게 다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유식에서 무식에서 유식으로 바뀌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재밌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이런 걸 사실 다시 모든 과학 기술을 배울 수가 없는데 구글만 봐도 이렇게 계속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어서 마치 백과사전 같다. 돈도 안 들고 여러분도 5분, 10분이나 30분 계속 꾸준히, 그렇죠. 힘들면 쉬었다가 또 TV 보다가 다른 거 하다가 또 심심하면 또 구글 또 이렇게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아이디어 떠오르면 또 구글 쳐서 이렇게 지식을 늘리고, 세월이 흐르니까 쌓이네요. 지식도. 공부도 별로 안 했는데 계속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75번이고 계속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니까 실력이 점차 세월이 흐르다서 성장을 조금씩 하는 것, 지금도 많이 몰라요. 바닷물에 저게 하나를 10분의 1 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유전적 요인으로 결정이 된다. 색깔은 멜라닌이 거의 없을 경우에 빛의 산란 효과와 혈관색이 비쳐가지고 파란색이나 붉은색으로, 혈관 같은 것이 이렇게 안에 또 안에 성분이 있어서 피의 색깔이 이렇게 붉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비쳐가지고 파란색이나 붉은색으로 보이기도 하고, 특정 파장의 빛을 반사하는 구조색의 영향도 받습니다. 이렇게 그 안에 이렇게 빛이 똑같은 사람의 눈마다 다 틀잖아요. 눈도 사람들이 이렇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멜라닌 색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틀린데 각각 무슨 물질의 성분이 부딪히면 눈의 색깔이 틀리게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유전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동양인의 눈은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색다른 눈을 가지고 있는 게 거의 없고, 동양인 같은 경우는 다 검은색 계통이거나 갈색 정도, 검갈색 이 정도지 않습니까? 눈동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게 유전자가 있는 것 같긴 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먹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지역도 동양인이 미국 간다 해서 갑자기 서양인 모습 얼굴 눈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 참 신기합니다. 네. 그래서 멜라닌 색소의 양을 보시면 가장 중요한 요인들은 멜라닌이 많을수록 어두운 색, 갈색, 검정이 나타나 적을수록 밝은 색, 파랑, 녹색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성분이 많을수록
빛이 똑같은 빛이 부딪혀도 다른 색깔을 나타낸다. 아까 지금 제가 저번 동영상에서 이렇게 빛이 이렇게 비치게 되면은 그러니까 LED 어떤 발광 다이오드나 빛이 비치게 되면 어떤 형광 물질에 닿았을 때 그것이 다른 색깔로 바뀐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럼 형광 물질의 종류를 틀리게 했을 때 그렇죠, 또 다른 색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이제 각자가 갖고 있는 성분과 물질이 틀린데, 또는 그것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또 색깔이 틀리게 나타나, 좀 밝게 나타나거나 어둡게 나타나, 이런 것 같은데, 그린 물감을 섞으면 이렇게 이 색깔이 나타나고, 또 다른 똑같은 거를 또 다른 게 섞으면 또 나타나. 그것은 그린 물감의 양이 많거나 물을 좀 타면 양이 좀 희석되는 거죠. 그래서 양이 적으면 어떻게 좀 밝게 나타나고, 이게 좀 많이 많으면 어둡게 나타나.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린 물감은 모든 걸 섞으면 까만색이 되는데, 빛은 모든 것을 섞으면 하얀색이 됩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디스플레이 장치에서도 우리가 TV 같은 데 보면 RGB를 해가지고 삼원색을 결합을 해서 수많은 색깔을 종류를 다양하게 나타내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프로테이저를 또 어느 정도 결합을 해도 이 색깔이 나타내라, 이런 거겠죠. 네네. 그래서 둘의 결합 정도, 마치 화학적 결합처럼, 둘의 결합 정도의 프로테지가 양이 많으냐 적으냐, 또 어떤 특정 성분을 갖고 있느냐, 또 어떤 물질의 성분이 각각 다 틀리고, 이러다 보니까 색깔이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모든 사물의 색이 나타나는 이렇게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돼 있구나, 사물을. 그래서 근데 빛이 없으면 그 색깔이 나타날까요? 네, 형광물질 빼놓고는 빛이 없을 때 색깔이 안 보이죠. 네네, 깜깜하죠. 그래서 지금 전등을 켜갖고 보면은 빛이 이제 나타날 때 사물에 그 빛이 반사돼서 각각 그 물질의 틀린 성질을 따라서 각각 색깔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어야만 색깔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빛이 특정 물질의 성분에 부딪혔을 때 각각의 색을 나타내고, 어둡거나 밝은 정도, 또 각각의 색깔의 정도를 나타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멜라닌 색소 양이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 멜라닌이 많을수록 어두운 색, 갈색, 검정, 적을수록 밝은색, 파랑, 녹색이 된다. 유전, 특정 유전자 OCA2 유전자라는데, 변이가 멜라닌 색소 영향을 눈 색깔을 결정한다. 빛의 산란 영상, 레일리 산란이라고 하는데, 그 멜라닌이 적은 파란 눈은 빛이 산란되어서 파랗게 보인다. 이렇게. 그러니까 빛이 어떤 빛이 이제 이렇게 어떤 우리가 보면은 빛 반사판 하잖아요. 그래서 하얀색을 이렇게 할 때는 빛이 반사가 되고, 검은색 안 하면 흡수된다는 걸 기본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흡수됐을 때 이것이 약간 어두운 색이 나타나는 거고, 빛의 양이 좀 많아가지고 반사됐을 때 좀 밝은 색이 나타난다. 빛의 양이 그럼 많으면 밝아지고, 집안에 이 친구가 이렇게 나갔나, 이렇게 깜빡깜빡 하면서 되게 어둡네, 이렇게. 빛의 양이 적으면 어둡게 보이고, 빛의 양이 많으면 밝게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빛에 그 반사되는 그 물질에 따라서 빛의 양이 많으면 밝게 된다. 그래서 빛의 양을 적게 반사되지 않게 흡수되는 애들, 검은색 이런 것들은 빛의 양이 적은 거로 어둡게 보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빛의 산란, 빛의 양도 틀리다. 물질이 갖고 있는 성분의 양, 이것이 멜라닌이다. 그럼 이게 많고 적고에 따라서도 틀리고, 각각 성분도 틀리고, 그것이 어둡냐 밝으냐, 그 물질이 갖고 있는 게 색을 흡수하느냐, 빛을 흡수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빛의 양을 따라서도 두 가지가 상호작용, 화학적인 결합처럼 상호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전혀 다른 현상을,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각각 다른 현상을 나타내는, 모든 사물에 각각 틀린 색깔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도 그림 물감 섞듯이 이렇게 이 색과 이 색을 섞으면 또 다른 색이 나타나고, 같은 성분을 갖고 있을 때라도 화학적 결합처럼 다른 성분과 결합을 했을 때 또 다른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빛도 형광 물질을 따라서 LED 발광도에 따르면 형광 물질의 종류를 따라서 각각 틀린 색깔이 나타납니다. 네. 빛의 산란, 멜라닌이 적은 파란 눈은 빛이 산란되어 파랗게 보이고, 녹색 눈은 멜라닌과 빛 산란이 결합된 결과이다. 이렇게.
그린 물감 섞듯이 각각 틀린 색깔이 나온다는 거죠. 물질과 성분 또는 빛의 양, 그것이 물질과 성분 멜란이다 그러면 양이 많고 적음 이걸 따라서 각각 색깔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밝게 나타나기도 어둡게 나타나고 이렇게 삼원색은 세 가지 색이지만 결합을 해서 수많은 다양한 색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림 그려보세요. 다 수많은 다양한 색이 이렇게 물을 많이 타느냐 적게 타느냐 농도를 따라서도 물질의 양에 따라서 특히 다르게 나타나는 수많은 색을 파생 상품처럼 종류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물을 많이 탔느냐 적게 탔냐 이 색깔을 탔냐 적게 탔냐 또는 이 색깔을 한 가지만 아니라 두 가지를 탔냐 세 가지를 탔냐 네 가지를 내가 많이 탈수록 어두워져요. 근데 그 물량을 갖다 조금씩 미묘하게 섞어주면 아주 적게 섞어주면 또 다른 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삼원색에서 수많은 색을 조합을 통해서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수많은 색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그림이 또 반짝이 넣어가고 하는데요. 그때도 또 틀립니다. 색깔이. 그때도 빛이 반사하는 정도가 반짝이 넣으니까 틀려가지고 그걸 통해서도 색깔이 똑같은 색깔도 밝게 보이거나 유리석영 코드 이제 사람 유리막 코드를 넣어서 제조하는데 페인트 회사들 염색하시는 분들 자동차 도장에도 할 수 있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도장에다 검색해서 다양한 펄을 넣어서 하시면 제 기술 되게 반짝반짝. 냉장고 도장할 때도 페인트 도장할 때 이렇게 검색 다양한 펄을 넣어서 제조하는 뭐 유리석영 코드 이제 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시면 돼요. 실험색, 엔진 오일 코팅제, 엔진 세척제, 그 다음에 방청제, 그 다음에 오일 스테인 도구맥 이런 데도 넣어서 할 수 있고요. 인쇄 잉크 같은 데도 그림 물감, 뭐 크레용 크레파스 이런 데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게 철사, 철근, 철망 이런 데도 유리석영 코팅제 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고 철근 같은 거 이렇게 좀 대낮 매듭고 좀 하되어 두툼한 부분은 밴딩식으로 하지만 내진 구조가 되게 전물을 같은 철근 대비해서 지탱을 잘한다. 철사, 철근도 그러하고 고무줄도 그러하고 밴딩식 두꺼운 부분을 넣어준다는 거죠. 용수철도 그러하다. 용수철에 홈을 좀 봐주면 탕작이 더 세진다. 용수철에 마디마다 두꺼운 되게 두꺼운 부분을 두께가 틀린 부분을 약간 넣어주면 약간 두껍게는 용수철의 탄력이 엄청 세진다. 자동차 스프링 같은데 이렇게 그릴 때도 거기도 들어가고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이게 금속할 때도 가로세로 이렇게 뼈대를 넣어줘갖고 할 때도 두터운 놈을 넣어주니 얇은 놈에 따라 뼈대 이렇게 틀리게 되고 두터운 놈을 기본 뼈대를 넣어주고 이렇게 가루를 넣어주고 같은 재료로 또 틀린 재료로 알루미늄에다가 좀 안에 금속 수된 뼈대가 들어가기도 하고 알갱이 가루가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이걸 이렇게 만드는 방법은 고무 플라스틱에도 고무도 이렇게 합성소무 고무 알갱이 동그랗다 그러면 넣어준다. 탱탱 몰라 이게 대중적으로 금속 멜란 어떤 뭐죠 합성고 천연고 말갱이 넣어준다 해서 탱탱도가 틀려져요. 탄력이 세지는데 여러 겹으로 만들어요. 겉으로는 하나가 홈을 좀 파주는 식으로 들어가서 탱탱물 넣지 않고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것은 안에다 플라스틱이나 고무에다 금속 뼈대가 들어가거나 또 다른 소재의 뼈대가 들어가 가루가 들어가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금색은 그냥 다양한 펄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다음에 자동차 브레이크 유압이 되든 유압액에도 이것이 유리석영 코팅제사나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한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금속과 고무 플라스틱에 유리석영 코팅제사나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고 염색액에 금색에서 다양한 펄을 넣어서 제조하는데 한국 도자기, 행남도의 도자기, 유리그릇 이런 데도 타일 같은 도기 같은 거, 양봉기, 세면기 뭐 이런 데도 다 가능. 비닐에도 가능하다. 비닐에도 플라스틱 유리창에도 유리석영 코팅제사를 연막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내열 구조를 갖춰주고 건축용 실리콘에도 그러하고 여기서 금색을 다양한 펄을 넣어서 제조할 수 있다. 그것은 백색 세면도 가능하다. 세면트 물타래도 가능하고 하시면 제 기술인데요. 일단 백색 세면을 섞어가지고 아스팔트 아스콘 넣어가지고 구조를 단단하게 만들어서 페이거나 물이 잘 흐르지 않는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죠. 그래서 아스팔트 같은데 금색을 당한 펄을 넣어주거나 붉은 모든 벽돌 소재 붉은색 이렇게
붉은색이 아니다. 내열 구조라든지 모든 벽돌 구조에 금색이 다양한 펄을 넣어주는 구조 또는 천연 알갱이들을 천연 돌 알갱이들을 넣어줘서 이렇게 다양한 색깔을 나타내는 이런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황토를 금색은색은 다양한 염색을 해서 알갱이를 시멘트 물타로 섞어주는 천연 돌들을 시멘트 물타로 섞어줘 갖고 또는 금색은 다양한 염색을 해갖고 또는 금색에서 다양한 펄도 넣어줄 수 있어요. 하나의 자갈에 여러 개의 색깔을 넣지. 그리고 입자 구조로 만들어서 건축물에 넣으면 되게 아름다울 것이다. 백색 세면을 수리에 보통 쓰는데 단독으로 써도 전혀 문제가 비올 때도 잘 달라붙어요. 그래서 백색 세면에다 시멘트 몰탈이나 시멘트 자체를 섞어서 견고하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건물 보수용으로 쓸 수 있다. 레미콘 협동조합도 하지 마세요. 시멘트 현재 백색 세면을 좀 더 섞어서 넣으면 시멘트나 시멘트 몰탈에 건물 구조가 좀 더 단단하게 된다. 이것도 현재 시멘트 회사도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석고보드 같은 데도 같이 섞어서 만들어 주거나 코팅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방습도 그렇고 구조가 좀 단단해지고 또 보수제를 만들 때 핸디코드도 쓰는데 핸디코드 석고로 하는데 거기다 섞어 갖고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석고 제품 만들 때 이게 백색 세면을 섞어서 만들고 석고 이렇게 동상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거에서도 넣을 수 있어요. 이건 제 기술 일부러 언급하려고 제가 하는데 그런 거니까요. 하도 제게 무단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빛의 산란 현상. 멜라닌이 적은 파란 눈은 빛이 산란되어 파랗게 보이고 녹색 눈은 멜라닌과 빛산란이 결합된 결과. 그래서 구조색, 빛의 사장과 유사한 구조가 특정 파장빛만 반사하여 그래서 색을 띠게 만드는 현상으로 홍채 구조 자체에도 색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성분이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모든 빛이 이제 가시광선이다. 뭐 가시광선만 있는 건 아니에요. 빛의 종류가 많은데 그 안에서 이렇게 각기 다른 빨주노초 파란데 각기 다른 에너지와 주파수를 갖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것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떤 벽투가 전파다 그러면 이렇게 약불처럼 안에 스며드는 게 있고 강불처럼 강한 전파는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튕겨져 나온다. 그건 이제 광전 벽투가는 아닌데 금속 같은 거 태양 에너지 이렇게 부딪히면 광전 효과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금속을 약간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금속 내부에 열을 가함으로써 빛 에너지가 그래서 약간 금속의 안에서 자유전자가 어느 정도 움직이는 효과로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광전 효과라는 게 부딪혀 갖고 파괴는 아닌데 빛은 열을 담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빛은 전기로 빛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전기가 흐르는 현상이 좀 생겼는데 이것이 그래서 내가 태양광 이기는 패널에다 살짝 온도를 높여주는 겨울에 이것으로도 많이 이렇게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또는 전기선에는 구리선을 피복 없이 대중소에 갖고 있대. 대선은 앞뒤로 S는 직류로 저는 전기선에 구리선을 피복 없이 두께를 틀리게 대중선은 주파수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전기선, 통신선, 피복선으로 만다. 전기선, 통신선, 피복선에도 유리석 연코트 이제 쌀을 유리막을 넣어주거나 겉에 코팅 구조를 줄 수 있다. 해적 케이블에 동축 케이블 이런데 모든 피복에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태양 에너지가 좀 더 이렇게 많이 생산되거나 태양 패널에 좀 알루미늄이나 브릭 코팅을 금속 코팅을 해주고 알갱이를 이렇게 좀 따다다다 넣으면 알갱이가 배터리가 돼서 금속 전기가 잘 사라지는 태양 어떤 패널에 전기를 모이게 하고 금속선을 이렇게 있다 그러면 구리줄을 좀 구워줘서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전기를 많이 생산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단결정이나 다 그러합니다. 하시면 저기 소리 되겠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좀 검은색이면 보통 흡수를 한다 그랬죠. 물질의 색이 어둡거나 갈색 이렇게 검은색은 흡수를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어떤 반사돼서 나타나게 이게 빛이 이제 구조 물질이 눈이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밝은 계통이면 빛을 반사하는 율이 되게 높은데요.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에너지를 흡수하는 게 있고 같은 전파를 쐈다 그러면 에너지를 안에다가 약불처럼 이렇게 안에다가 흡수하는 게 있고 또는 튕겨져 나오는 것이 존재한다. 그래서 같은 빛에도 여러 가지 이렇게 에너지와 주파수가 틀리기 때문에 물론 어둡고 그 물질 자체가 검은색이면 다 흡수해버리더라 암막가처럼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가지고 있는 주파수와 파장, 주파수와 에너지의 정도에 따라서 튕겨져 나오는 정도가 틀리다. 그래서 어떤 튕겨져 나오는 것은 이제 그 색깔로 보인다. 그런 성분이 나타날 수도 있긴. 이것은 빛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데도 화학 실험을 하면 아마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날 것 같아. 검은색, 짙은 갈색, 멜라닌 색소가 매우 많아서 모든 빛을 흡수한다. 파란색은 멜라닌이 거의 없어 빛이 산란되어 푸르게 보인다. 녹색, 호박색, 멜라닌 적은 상태의 빛산란과 구조색, 그러니까 그 물질이 갖고 있는 성분 이게 그것과 결합해서 나타난다. 많으냐 적으냐도 있고, 홍채 이색증, 뭐 멜라닌이 많으냐 적으냐. 홍채 이색증, 오드아이, 양쪽 면의 멜라닌 양이 달라서 두 눈의 색이 다른 경우, 그래서 멜라닌 양에 따라서 색이 양쪽에 똑같은 눈이라도 다를 수 있구나, 이런 것을 이렇게 증명하는 거겠죠. 오드아이 눈이라고 그러는. 결론적으로 눈 색깔은 유전자가 결정하는 멜라닌 색소 양과 홍채의 미세 구조적인 것. 그래서 안에 이렇게 빛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게 좀 밝게 만들어 주느냐, 안으로 구조적인 것을. 빛을 그 구조적으로 이렇게 홍채의 유전적인 거겠죠. 그래서 들어서 밝게 만들어 주냐, 아니면 빛이 침투하기 어렵냐, 그런 것 같은데요. 네네. 그리고 빛의 산란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다. 이렇게. 그래서 모든 사물의 색깔이 날 때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성분과 구조, 그것이 양이냐 많으냐 적으냐, 또는 그것이 어두운 색, 갈색이나 검은색이나 어두운 색은 모든 빛을 다 흡수해서 우리가 이렇게 안막 같은 걸 치면 빛을 다 종류에 상관없이 흡수해 버리는데, 그것을 안에가 이제 좀 그 성분이 갖고 있는 것이 약간 밝은 거냐, 그래서 색소가 알라민 색소가 많으면 어둡고 적으면 이렇게 약간 밝은 이런 것이 돼가지고, 그래서 눈의 색깔이 똑같은 빛이 닿을지라도 틀리게 나타날 수 있다. 구조적으로 그 물질이 빛을 잘 통과하는 것이냐 또는 통과하지 않는 것이냐에 따라서도 통과하면 좀 아무래도 흡수를 하겠죠. 이런 구조적인 면도 관련이 있다. 색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의 문제. 그래서 모든 만물은 빛이 이렇게 비칠지라도 약간 서로가 약간의 둘이 결합 또는 세세 결합, 여러 가지의 결합으로 인해서 그 정도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반응이. 그래서 화학적인 결합처럼 그렇게 똑같은 사람이라도 각각 똑같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각각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게 면역력이 약한 사람도 있고 강한 사람도 있고 똑같은 환경에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정도가 틀리기 때문이다. 네네. 유전적인 것도 있겠죠. 유전을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것도 있고 생활 습관도 있고, 이렇게 다양성이 있을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